안녕하세요, 또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을 하였네요. 테슬라는 리콜 소식이 있었죠. 푸장 때부터 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도군TV 멤버십 게시판에는 어제 장전부터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이유를 모르면 더 불안하죠. 바로바로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며 게시를 하였습니다. 리콜 소식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테슬라는 모델 3 및 모델 S 전기자동차 47만 5천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미국 안전규제기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 NHTSA는 모델 3 세단의 경우 이 장치에 장착된 후방 카메라가 오작동하여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유자가 트렁크를 닫을 때 손상될 수 있는 후방 카메라 케이블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약 35만 6,309대 이상의 모델 3 차량을 리콜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가 오작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NHTSA가 테슬라 라리와 공유한 안전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모델 3 리콜은 35만 6,309대에 적용됩니다. 문서에 따르면 리콜된 차량 중 1%만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7월 15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모델 3 세단에 적용이 됩니다. 리콜 결정은 12월 10일 조사가 종료된 후 1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NHTSA는 2017년 10월과 2021년 12월 사이에 이 오작동과 관련된 2301건의 이 보증 청구와 601건의 현장 보고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모델 3에 대한 세 번째 리콜이며 처음 두 건은 안전벨트 및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NHTSA의 경고 없이 열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전면 후드 문제로 인해 모델 S의 경우 11만 9,009대의 자동차가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은 2014년부터 2021년 모델 S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차량에서 레치 어셈블리가 너무 뒤쪽에 위치하여 보조 레치가 트렁크 스트라이커에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 중 실수로 트렁크를 풀고 보조 걸쇠를 걸지 않으면 트렁크가 예고 없이 열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트렁크는 자동차의 앞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실수로 트렁크가 해제되면 운전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두 리콜 모두 테슬라에서 무료로 수리할 것이라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NHTSA의 모델 3 및 모델 S 전기자동차의 이러한 리콜 문제와 관련된 부상 또는 충돌 사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차량 중 1%만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는데요. 1% 웃음이 나오네요. 관련된 부상과 충돌 사고도 없고요. 아주 작정하고 꼬투리를 잡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잘 보입니다. 테슬라의 모든 경쟁업체 관련 여러 회사들이 연말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 걸으셔서 들어야 할 부분은 걸러서 보시고 말도 안 되는 테슬라 안티 기사는 아예 무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면 줍줍 찬스, 상승하면 즐기세요. 스페이스X 관련 소식입니다. 제출된 프롬디 서류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3억 3,740만 불 이상의 주식 자금 조달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35명의 투자자가 이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이 최신 투자 라운드에 대한 다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스페이스X는 지난 10월 2차 주식 매각을 완료하여 1,000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헤비 부스터가 장착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첫 발사가 12월 31일에 처음 계획된 후 FAA는 발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발사가 연기되었습니다. CNET에 따르면 FAA는 회사의 슈퍼 헤비 부스터와 함께 스페이스X의 첫 번째 궤도 스타쉽 발사를 새로운 목표 날짜인 2022년 2월 28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 스페이스X는 국제 우주정거장인 ISS에서 우주비행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 후 100번째 로켓을 착륙시켰습니다. 테슬라 4분기 인도량에 대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최종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 28만 9천 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의 예측치보다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예측치는 26만 6천 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탈 91만 6,572대가 됩니다. 제가 올해 기준을 90만 대로 잡으라고 올해 중순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1월 2일 일요일에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46%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구글과 아마존은 0.3%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0.6%대, 마이크로소프트는 0.7%대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는 1.3% 하락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플러스 0.41%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070불 마이너스 1.46%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061불 시작했으며 최고 109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1055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0.16%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도 0.28%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0.21%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남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5.15, 자 50과 60 사이에 계속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트는 EMA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 역시 여전히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064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1032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단기 저항선 1111불 되겠고요. 그 위로 117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또 리콜 소식에 이어서 지금 언론들이 또 여러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빠져나가며 지금 조금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46%, 자 기술적 분석상은 지금 오히려 이건 전화위복입니다. 더 좋습니다. 자 밑쪽으로 지금 연두색 라인, 요 제가 말씀드렸죠, 채널의 기준이 되는 이 라인 지지가 잘 되면서 위쪽으로 반등해 나왔고요. 지금 또 위쪽으로도 이 주황색 라인 있죠, 주황색 라인에 또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흐름상 괜찮습니다. 자 눌림목 제대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반등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NF 차트를 보셔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볼륨 쪽으로 봐도 지금 볼륨 쪽 보면 위쪽으로 지금 주황색 라인에 계속 붙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위쪽 저항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주황색 라인을 언제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는지 자 그 부분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 다 좋고요. 지금 뭐 흐름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조금 들죠. 하지만 브레이크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 계속 상승 추세 있고요. 지금 눌림목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EMA 5, EMA 20, EMA 60, EMA 120까지 지금 정배열로 잘 나열되어 있는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또 악재에 의해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 투자 심리는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160불 과연 넘으면서 끝이 날까? 자 12월달 마무리는 1160불까지는 아무리 조금 힘들어 보이죠. 이제 금요일 오늘 하루가 남았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의 이 캔들 모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망치형 비슷한 요 캔들, 자 이렇게 이어지게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 1월달도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160불 이 시작가를 넘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은 아주 강한 상승장이 나올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 양봉으로 전환은 좀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고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지금 캔들 횟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1160불은 좀 힘들어 보이고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다. 자 현재 상황에서도 1월달 충분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전환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월봉 장기적 추세를 보시면, 자 크게 한번 이때 올랐었죠. 자 10월 달에 크게 한번 큰 양봉을 또 만들어내면서 올랐지만 11월에 또 십자가, 자 이게 또 전환의 느낌이 있어서 12월 달에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자 이후 1월 달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저희 조심스러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월봉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월봉의 투자 심리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점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봐도 자, 저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살짝 내려갔는데 요거는 저점이 깨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저점 유지 잘하고 있고요. 지금 저점을 잘 유지를 하면서 지금 층층이 잘 올라가고 있다. 자, 이쪽에서 조금 밑에 쪽으로 좀 하향 느낌. 자, 이거는 눌림목이라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지금 저점 유지는 잘 되고 있다. 자, 5분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분봉. 목요일장의 5분봉 난리 났죠. 예, 더블자 따다면서 자,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자, 요런 패턴이 완전 좀 막 왔다 갔다 좀 롤러코스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패턴이 나온 이유는 뭐죠? 예, 바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마주 그냥 불나게 싸웠다. 자, 불나게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W자 이 와중에 W자가 나와서 요만큼의 또 반등이 나왔지만 또 위에서 또 리콜 소식 이런 악재에 의해 또 매물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에 시장까지 좋지 않았죠. 시장까지 좋지 않아서 이 영향도 같이 테슬라 주가에 끼쳐서 이렇게 조금 하락이 좀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뭐 크게 단기적으로도 봐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볼까요? 단기적으로 크게 봐도 뭐 큰 문제는 보이지 않죠. 예, 크게 현재 뭐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한번 쭉 빠진 게 아니라 자, 차근차근 빠졌죠. 지금 차근차근 조금씩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자, 흘러내리면서도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왔다. 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요. 자, 전체적인 단기적 흐름도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780, 아웃플로 2854.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도세도 보면 대량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와 지금 이 리콜에 의해서 좀 실망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싸움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옛날 같았으면 지금 기본 한 7%는 7% 정도는 쭉 빠졌을 건데 자, 이제 저가 매수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 방어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언론 플레이도 점점 똑똑해지는 이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잘 안 먹히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의 이 주가 방어가 조금 더 견고해질 듯합니다. 자, 큰 세력의 이탈 없었고요. 계속 큰 세력은 지금 테슬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지금 8.2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비중 테슬라 8.39% 가져갔고요. 2021년 12월 30일 테슬라 비중 8.25% 가져가면서 비중이 또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보시면 자, 나스닥이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나스닥 윗꼬리를 또 길게 남긴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이번에 일봉 캔들 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남겼었죠. 자, 똑같은 또 패턴의 지금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흐름 나스닥 흐름도 계속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없고요. 자, 나스닥도 지금 배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로 잘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눌림목도 아주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 눌림이 길어지면 밑으로 흐를 수가 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한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을 줄 때 좀 강하게 많이 하락을 해서 눌림을 주고 빠르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눌림이 지금 강하게 나오지 않고 대신 이렇게 길어지면 나중에 뒤에서는 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눌림이 한번 빵 나오고 다 위쪽으로 반등이 빵. 자, 이게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현재 나스닥 흐름 아직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현재 15,741 지금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지금 15,000 지금 15,900 정도를 지금 돌파하는지 언제 돌파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위쪽으로 상승 추세 전환의 포인트 지수는 16,000을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적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를 공격하는 기관과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휘둘리시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적이 많은 이유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테슬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체들입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현재 경쟁 업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회사로 인해 이 망해가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망해가는 회사들입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업답게 테슬라는 전기차로의 시대를 열고 있는 전기차 대장 회사입니다. 테슬라를 싫어하는 내연기관 회사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안에서도 수많은 공급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회사들 중 정치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타겟은 테슬라입니다. 기자들도 테슬라를 타겟을 잡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다 테슬라의 적들과 한통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이 많을 때가 테슬라 주식을 모아갈 때입니다. 오히려 적이 없고 평온해진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르겠네요. 투자자는 본인 스스로 성장을 하셔야 합니다. 걸러 들으셔야 할 부분을 알고 무시해야 될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군TV 테슬라 장기 프라이스 타겟은 만불입니다. 오래된 도군TV 구독자님들 중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테슬라 만불은 현 기준 지금부터 앞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막연하게 만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수치 계산과 저만의 나름 분석 방법을 통해서 계산한 주가입니다. 몇몇 분들은 무슨 만불을 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산을 통한 개인적인 장기 PT 주가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는 독일의 차량 운송업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이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 충돌 테스트, 배기가스 평가 및 범위 평가 연구를 위해 인근 시설로 운송될 가능성이 있는 6대의 모델 Y 퍼포먼스 차량을 견인차로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트림은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또는 차량 트렁크에 있는 듀얼 모터 배지 아래의 빨간색 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차량으로 2020년 3월에 처음 인도되는 차량입니다. 예전에 중국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 퍼포먼스가 본격 생산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차량 운송업체의 알 수 없는 위치로 운송되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기가 베를린의 오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암시합니다. 기가 베를린은 2021년 말 이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프로세스의 다양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기가 베를린에서의 테슬라의 초기 생산이 2022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딜레이 없이 기가 베를린 공장이 오픈을 하여 생산 가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2년 1월에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하여 적응을 하면서 점점 생산량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버전 11 소프트웨어로 많은 UI 개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버전 1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용자들이 UI 관련해서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개선을 하였네요. 일부는 시트, 히터, 센트리 및 이 대시컨 및 기타 변경사항에 빠르게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추가 탭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제 버전 11에서는 기후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하단 디스플레이를 따라 어디에서나 위로 스와이프하여 컨트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온도를 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UI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데인저러스 농담곰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멤버십 가입은 도군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도군TV 2021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도군TV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 희노애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 15년 이상 된 전업 투자자입니다. 솔직히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국내 주식의 단타 스윙 트레이딩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단타 스윙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도 단타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테슬라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장기 투자 종목은 아무리 좋은 찬스가 보여도 단타 스윙을 하지 않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단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너무 시간이 모질라더라고요. 영상 만드는 데만 5시간, 한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접고
포트폴리오 운용에 집중할까도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곤TV 채널을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만의 뭔가 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테슬라에 거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좋겠다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관들이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 투자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되고 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도군TV로 인해서 조금 줄여주었음 했습니다. 올해 도군TV와 함께 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멋지고 뿌듯합니다. 2022년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하시어 성공 투자자가 되어 어느 정도의 부를 쟁취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군TV 구독자님들 모두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대박나서 모두 부자 되세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